자, 무성격자입니다. 잡혔어요? 자, 먼저 보기부터 분석해 봅시다. 30번. 자, 무성격자라는 작품의 정일은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인 욕망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해요. 한 편 끊고, 뭐 세모해도 되고,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해서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좀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무성격자의 이제 정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이 인물은요, 자신을 구속하고 있어요. 뭐요? 속물적 욕망. 속물 욕망을 경멸하고 소극적이게 행동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속물적 욕망을 이거는 잘못됐어 라는 도덕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얘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경멸한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관찰이에요. 관찰과 분석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는요,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해서 심리를 좀 더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과정 끝에 내면 대상화. 대상화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내면인데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한번 봅시다. 지문이 기네요. 볼까요? 자, 아버지가 위독해요. 인물 나오고요. 귀향한 정일은요, 좋아요. 이 정일이 나오고 용팔에게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무슨 말이야 이게? 문장이 뭔 소리야?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 이거 주판 이런 거예요. 그 숫자 계산하는 거야.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 자신인 정일이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그 산판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 눈과 마주치니까 흠칫 놀라게 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신을 의식하죠, 정일이. 근데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의 진행 방식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왜? 정일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이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일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정일이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죠.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됐죠? 자,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한 용팔이는 위임장을 내놓으면서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위독하시죠. 그리고 정일이가 와요. 그리고 용팔이라는 사람한테 재산 상속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갖고 계셨고 위독해지신 거죠. 됐어요? 그럼 용팔이가 그거를 막 계산하고 있고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대로 하세요. 상속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이제 위임장 주면서
도장 치세요 라고 한 거죠. 위임장이라는 건요, 어떤 행동을 누구한테 대신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위임해주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해 갔어요? 문제 없죠? 근데 정일이는 불쾌해집니다. 왜일까요?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 왜요? 이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치 뭐예요? 그 정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 위독한 상황일 때 되게 개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 용팔이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하면서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랑 공모를 했어?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흘러요. 그럼 다시 보기로 봅시다. 정일이라는 인물은요, 이러한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있어요. 방금 자신이 했던 행동들,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려. 하지만 뭐예요? 그 용팔이가 했던 행동들 있죠. 그러니까 봐봐, 용팔이가 했던 좀 막 아버지가 아픈데 돈 얘기만 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좋게 봐요. 지금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느끼죠. 경멸하고 있죠. 하지만 자신도 웃어요. 속물 욕망에서 구속돼 있죠. 이런 구조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심혈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에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그러니까 봐봐, 얘가 뭐래요? 이 소인놈 하는 막 열이 끌어올라요. 열받아요. 뺨 때리고 싶어. 하지만 난 왜 웃고 있지? 그럼 이러한 심혈은, 내가 아까 막 화났던 거라든가 속이 막 끓어오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네. 됐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요 지금? 아니죠. 그리고 막 남 얘기하듯이 하죠. 결국에는 내면이 지금 대상화되고 있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혔죠. 뭐 웃었잖아.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니까 급하게 이제 도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 칠 대로 쳐.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신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갑자기 좀 부끄러운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됐어요?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개이득이죠.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려줍니다. 잔금은 제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섭니다. 됐죠?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어.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불러야 되는데 하고 이제 들썩했는데 또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묘사된 게 뭐예요? 말을 지금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은 뭐예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아파요? 이유는 없죠. 근데 마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못했다.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는 식으로 써있죠. 하지만은 진실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창졸간의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네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 같았대. 그러니까 사고는 용팔이가 친 기분이야. 하지만 자신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죠. 도장을 안 줘도 됐죠. 하지만 속물적으로 해냈고, 근데 그런 묘사들이 어떻게 나와 있어?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나와요? 응? 남처럼 나오죠. 마치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됐죠? 종시 용팔이가 그러고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야 근데 후회하는 거면 문 밖에 나갔다고 못 잡아요? 뛰어나가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아까 시작했죠. 그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 귀를 기울였다. 이건 뭐예요? 지금 육감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근데 얘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일단 도장 찍어줬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 그리고 나가니까 조용히 들어. 곧 돌아가시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 갔어요?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니까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이 안 죽었나? 이렇게 하면서 성냥을 그었을 때 아버지의 이제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아직. 그리고 고함을 지를 만큼 이제 힘이 좀 있으시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략이 나옵니다. 중략이 됐으면은 이후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렀나? 얘네 심리가 좀 변화가 있는가? 자, 이렇게 되어서 너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 풀이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자,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 풀고 바라보는 거야. 진짜 찌질이죠? 그런 자기는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죽기 싫나?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거를 이제 몰라서 나는 뭐 죽으면 뭐 대단해? 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돈이 나한테 와. 근데 자꾸 안 돌아가셔.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왜 안 죽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안 죽지? 라는 말을 한 이유가 죽은 뭐 별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야. 얘가 그렇게 바라본 이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나는 해탈했기 때문이야? 나는 죽음의 공포 모르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됐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나 잘못 살았어 또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랑 싸울 수 있는 거다. 오히려 이 정일이라는 자기 자신은요, 별로 열심히 살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죽음이 안 무서운 게 아니고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그렇게 없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오히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과 사투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이렇게 축이는 것만으로 심한 구역질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했대요. 만수 노인입니다. 처음 나왔죠? 그런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 물이라도 보여줘라. 근데 혓바닥에 물만 닿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그래도 물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일이는 이제 요를 두겨가지고 병상을 이렇게 둬두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만수 노인이겠죠, 얘들아?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이제 보이는 데가 다 물이, 그러니까 물을 못 먹는 상황인데 물이 그럼 보기라도 할래.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보이는데 다 물이 보이게 해줘.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쫙 깔고 물을 쫙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이제 물을 보다가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직접 보고 싶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물을 계속 쏟아요. 계속 이어서 흐르게. 자, 만수노인은요,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오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들아? 문제 없죠?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울어요.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 그러면은 봐, 이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 소설의 내용이, 소설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그랬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뭐 생명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작품을 우리가 단편만 뽑아서 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보고 뭔가 근데 아버지 눈이 어때요? 그걸 보면서 뭔가 황홀함을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그냥 곱게 죽지 않죠. 그리고 그냥 물을 봤다고 끝도 아니죠. 뭐예요? 물을 흐르는 걸 보고 싶어 하죠. 근데 봐, 물이 고여있는 거와 흐르는 거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흐르는 게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생명을 상징하는 느낌이 있죠? 죽어 있고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황홀함을 느끼는 아버지는 뭐겠어요? 생명에 대한 의지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얘가 어떻게 해석되든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될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의지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아버지가. 근데 그거에 반면에 얘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죠. 어때요? 성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도 경멸하는 것 자체가 찌질한 거야. 그러면서도 소극적이죠. 그리고 내면 대상화하듯이 남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살 의지가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 그거에 비해서 아버지는 어때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